예, 시간이 됐으니까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 컨디셔널 베리언스 관련된 생각들을 좀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임용고사 문제를 봤는데 컨디셔널 베리언스 문제는 없더라고요. 컨디셔널 베리언스는 좀 어렵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 부분만 제가 커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하고 베리언스가 있는데 베리언스는 문제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베리언스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할 거고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학부에서 지금 확률론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 조건부 기대값의 정의, 조건부 기대값의 보기, 그 다음에 여기 요 세 개가 요 관련된 동영상인데요. 제가 기대값 부분만 여러분들하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분산 부분은 제가 스킵을 할 거고요. 만약에 시간이 좀 남는다 그러면 분산 부분도 커버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분산까지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값 부분만 제가 커버를 할 거고요. 분산 부분은 어떻게 된다 그 정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 부분을 보시면 조금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 정의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그젬플들을 보고 왜 그런 걸 하는지 그런 걸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익스펙테이션인데요. 보통 우리가 어떤 랜덤 베리어블의 익스펙테이션을 계산을 할 적에는 xi 곱하기 그렇게 될 확률 해서 썸을 걸거나 density 펑션이 있을 때는 xi x 곱하기 그렇게 될 확률 해서 썸 대신에 인테그랄을 취해 줍니다. 그런데 어떤 랜덤 베리어블이 특정 값을 가지고 있다는 인포메이션이 들어오면 그 상황 속에서 익스펙테이션을 계산을 한다는 거는 요 확률을 컨디셔널 확률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리고 요 density 펑션도 컨디셔널 density 펑션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계산이 돼요. 그래서 y가 어떤 특정 값을 가진다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x의 기대값은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게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이에요. 그래서 다시 생각을 하면 이거는 디스크릿 세팅에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텐데요. y가 주어졌다고 그러면 이 확률이 바뀌는 겁니다. 이 확률이 컨디셔널 확률로 바뀌는 거예요.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이렇게. 물론 여기 컨티뉴어스한 경우에는 썸 대신에 적분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요 확률 밀도 함수, 요 확률 PMF 대신에 PDF가 사용이 되겠습니다. 네, 요 이그젬플부터 보죠. 요거가 대부분 요거를 물어보더라고요. 요거까지 안 물어보고 요거까지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요거를 한번 좀 문제를 풀어가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 문제는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가 나왔네요.
요거는 conditional probability. 오케이. 요 문제부터 보죠. 요 문제가 제일 간단해 보이네요. 요거는 2018년도에 나온 문제네요. 그래서 x는 0, 1, 2가 가능하고 y는 0, 1, 2, 3이 가능해요. 그랬을 때 y가 1이라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 x의 기대값을 구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y가 1이에요. y가 1이라는 얘기는 지금 이건 조인트 PMF고요. 그런데 지금 y가 1이라는 상황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관심사예요. 나머지는 0입니다. 여기는 0이에요. 여기는 다 0이에요. 왜냐하면 y는 1이라는 조건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토탈 매스가 1이 아닙니다. 토탈 매스가 1이 아니에요. 15분의 여기 15분의 3으로 하면 여기에 2, 3, 1이니까 이게 토탈이 1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멀리제이션을 다시 해줘야 돼요. 그러면 2, 3, 1 하면 6이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y가 주어졌을 때 x가 갖는 값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expectation을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쓰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expectation의 정의는 xi 곱하기 그렇게 될 확률인데 y가 특정한 값을 갖는다고 그랬어요. y가 특정한 값을 갖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하는 모든 계산은 그 컨디셔널 확률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요게 지금 2 over 6, 3 over 6, 1 over 6 x가 0, 1, 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확률이라는 거는 x가 0일 경우에 확률이 2 over 6, 1일 경우 3 over 6, 2일 경우 1 over 6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이 문제 이해가 되시면 이해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문제를 질문하더라고요. 요거보다 난이도 높은 거는 몇 개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예. 나머지 분들은 어떠신가? 요거는 2018년도에 나온 문제고요. 오케이. 요거는 지금 요 문제는 디스크릿 세팅에서 한 거고요. 컨티뉴어스 세팅에서 한 문제가 또 하나 있더라고요. 예, 동일한 문제입니다. 저번 수업 자료라는 게 뭐죠? 저가 포탈에 다 올렸는데 그 영상은 유튜브에 올렸고요. 수업 자료는 포탈에 다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자료를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모든 자료를 포탈에 올린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안 올렸군요. 그렇군요. 예. 예, 제가 올린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올리지를 않았군요. 오케이, 그러면 예, 강의 자료 요 렉처 노트 하고 요 렉처 노트 하고 임용고사 문제 저가 임용고사 문제를 다 안 보내드렸군요. 이게 사실 저기 깃허브에 다 올라가 있긴 한데 요거 하고 그 다음에 통계 쪽에 하나 더 있는데 예, 그래서 강의 노트하고 임용고사 문제 요거는 제가 zip 파일로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포탈에. 예, 제가 그냥 깃허브에 있는 거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서 포탈에는 안 올린 것 같습니다.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통계 관련된 문제고요. 요거는 확률 관련된 문제입니다. 요거 3개 올려드리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지금 디스크리트한 경우고요. 컨티뉴어스한 경우에 똑같은 세팅의 문제가 있던데. 예, 요 문제를 보시죠. 지금 XY의 조인트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XY의 조인트, 좀 전에 거랑 비교를 해보세요. 좀 전에는 요 조인트가 테이블 형태로 주어져 있었던 거고요. 이번에는 확률 밀도 함수로 주어져 있어요. 그랬을 때 요거를 구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는 테이블이 이렇게 있었고요. 그래서 요거를 고정을 해서 여기를 노멀라이즈를 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계산을 한 거고요. 지금은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에 조인트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고정을 할 거고요. X가 고정이 되든 Y를 고정이 되든 그러면 요 고정된 값을 토탈 적분값이 1이 되도록 노멀라이제이션을 바꿔줘야 되고요. 그러면 그게 컨디셔널 덴시티 펑션이 될 거고 그걸 이용해서 관련된 계산을 하는 겁니다. 동일한 계산이고요. 기본적으로 동일한 계산이고 단지 여기서는 테이블이 주어져 있고 여기서는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진 거고 여기서는 썸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인테그랄이 되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인트가 주어져 있고요. 조인트 덴시티가 주어졌는데 이게 좀 불편하면 테이블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Y가 2라는 게 주어졌어요. 그랬을 때 X의 conditional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을 구하고 conditional expectation을 구하라 하는 겁니다. 동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 x는 x 곱하기 그렇게 될 확률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y가 2인 경우에 그러면 요거는 조건부 확률 밀도 함수로 바뀌는 거고요. 나머지는 동일하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요거를 계산하라는 거고요. 첫 번째 문제가. 두 번째 문제는 요거를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보죠. 조인트가 어떻게 생겼냐면 x가 0하고 1 사이, 그 다음에 y가 1부터 3 사이, y가 여기 1이고 여기 3 사이에 어떤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나머지는 다 제로예요. 그랬을 때 y가 2라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y가 2가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일단 x의 density 펑션을 보면 여기하고 여기는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0하고 1 사이에서만 density가 있고요. 바깥에서는 density가 제로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fxy, x 기분 y가 2일 경우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만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지고 나머지는 제로이기 때문에 y가 2인 데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y가 2고 x를 이렇게 변화시켜 가면 여기하고 여기는 제로예요. 그러니까 density function
조건부 확률 밀도 함수 계산할 때 이쪽 바깥에는 제로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뭐가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생겼냐면 5분의 1 x y는 2입니다. 그러니까 2x 그 다음에 y가 2니까 3 빼기 x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x가 0일 때는 여기서 출발하는군요. 그 다음에 x가 1일 적에는 어디론가 어디론가 이렇게 될 거고요. 이게 이렇게 생겼네요. 여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파라볼라긴 한데 포물선이긴 한데 꼭지점이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안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노멀라이즈를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요거는 무시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요거 상수를 하나 찾아야 돼요. 요게 전체 면적이 1이 되도록 C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C 값을 찾아줘야 돼요. 그래야 그 C는 전체 면적 적분을 했는데 여기 면적이 1이 된다는 조건으로부터 C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1 이퀄 C에 0부터 1까지 X에 3-X dx. 그냥 요 적분 하겠습니다. 그러면 3x는 3의 x 자승의 오버 2 마이너스 x 3승 오버 2 3으로 나누겠죠. 맞나요? 요걸 미분하면 3x 나오고 맞군요. 그러면 0을 집어넣으면 0이 될 거고요. 1을 집어넣으면 계산이 지저분해네요. 6분의 9 빼기 2 오케이.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요 C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density function fx given y는 2인 경우에 density function이 어떻게 되냐면 0, 1에서만 0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density function이. 그러니까 뭐 조금 저 폼을 저기 텍스트 형태로 저기 형태로 쓴다고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좀 더 컴팩트하게 쓴다 그러면 인디케이터 펑션을 써서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y가 주어졌을 때 x의 density 펑션은 구했고요. 그래서 요거는 구했고요. 이제 요 density 펑션을 이용해서 x의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을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x 기본 y equal 2는 x 곱하기 그렇게 될 확률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0하고 1에서만 0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적분은 0부터 1 사이입니다. 그래서 요건데요. 거기에다 x가 곱해지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적분은 뭐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봤던 문제랑 동일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봤던 테이블 문제랑 동일한 문제입니다. 단지 앞에서는 테이블이었기 때문에 더하기 오퍼레이션으로 계산이 이루어졌던 거고요. 여기서는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졌기 때문에 더하기 오퍼레이션 대신에 인테그레이션 오퍼레이션으로 바꿔치기가 된 겁니다. 기본적으로 동일한 오퍼레이션이에요. 동일한 종류의 문제입니다. 문제가 이해되셨으면 문제가 이해됐다 얘기를 해주시고 이해가 안 됐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출석 체크 아까 올리지 않았나 모르겠네. 저가 아까 출석 체크 했나요? 출석 체크 했군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봤던 것과 동일한 문제입니다. 오케이, 이것도 동일한 문제네요. 지금 요거는 테이블인데 오케이. 저기 출결 문제 있는 사람은 이따가 수업 끝나고 얘기합시다. 요것도 동일한 문제예요. 동일한 문제인데 출석에 문제 있는 사람은 수업 끝나고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할까요? 지금 하죠. 여기 꺼내놨으니까. 이 문제도 정확하게 동일한 문제입니다. 근데 테이블 형식으로 안 써놨어요. 꼭 density 펑션 형식으로 써놨는데 요거 보면 요거는 테이블 형식으로 돼 있는 겁니다. x가 1, 2고 y가 1, 2일 때 이렇게 PMF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 값을 계산하라 그런 뜻이고요. 요거는 정확하게 첫 번째 문제랑 동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x가 0고요. 여기가 x가 1, 여기가 y가 1, y가 2. 그때 여기 들어가는 게 12분의 3x 3 곱하기 0 3 곱하기 0 3 곱하기 1 3 곱하기 1 빼기 y y는 여기는 1 여기는 2 이렇게 PMF가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그랬을 때 y가 1일 때 요 경우입니다. y가 1일 때 x의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을 구하라는 거고요.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을 구하려면 일단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를 계산을 해야 돼요. 여기 x가 1, 2군요. 여기가 1, 2, 2 이렇게 되겠습니다. y는 1이고요. 그래서 빼기 1, 12로 나눠줬고요. 3 곱하기 x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y가 1이라는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조건부 PMF를 계산을 해야 돼요. 일단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3 빼기 1이니까 2가 될 거고요. 여기는 6 빼기 1이니까 5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토탈에서 1이 돼야 되니까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가 이렇게 되겠네요. 컨디셔널 PMF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거하고 요거가 지금 probability x 기분 y, x 기분 y는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2에 x 기분 y equal 1은 x 곱하기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x가 1일 때 확률은 이렇게 되고요. x가 2일 때 확률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x가 1, 2가 가능하고요. 각각 확률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7분의 12 이렇게 되겠네요. 네, 정확하게 동일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 이해되셨으면 이해됐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이해가 안 됐으면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 됐는지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앞에 지금 3개 봤는데 3개가 전부 다 동일한 문제예요. 2개는 테이블 형태로 주어진 거고요. 하나는 덴시티 형태로 주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3개는 됐고요. 나머지 2개도 동일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봤던 거랑 동일한 문제가 아니고요. 약간 좀 이해가 조금 더 필요해요. 이 두 문제는. 그래서 이 두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강의 노트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 문제를 봤는데요. 요 세 문제는 요거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문제가 있는데요. 그 나머지 두 문제를 이해하려면 요거를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숫자예요. 근데 요거는 랜덤 베리어블입니다. 오케이.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하면 오메가에서 R로 가는 함수면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오메가에서 R로 가는지 보겠습니다. 자, 오메가에 있는 오메가가 어떤 샘플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요거에 의해서 Y 오메가 값이 결정이 날 겁니다. 그러면 요 Y 오메가 값이 결정이 나면 그걸 이용을 해서 2의 Y 오메가 값이 결정이 나면 이걸 Y라고 하겠습니다. 스몰 y. 그러면 2의 X 요거 값이 결정이 날 거예요. 요게 리얼 넘버에 찍히는 겁니다. 요게 리얼 넘버예요. 그러니까 요 함수가 하는 게 캐피탈 오메가 있는 임의의 스몰 오메가를 집어넣어 주면 요 y 값이 결정이 되고 요걸 이용을 해서 요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조금 수학적으로 쓰면 오메가를 집어넣으면 이 y 오메가 값이 결정이 되고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x의 기대값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정이 돼요. 요 오메가에 의해서 요 값이 고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주어진 고정된 y 값을 이용을 해서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정의가 이해되셨나? 정의가 이해됐으면 이해됐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이해가 안 됐으면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 됐는지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그냥 수학적인 정의고요. 요게 어떤 의미인가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요거를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게 뭘 의미하는지. 자, 여기가 오메가를 이렇게 직선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여기가 오메가고요. 여기가 x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오메가, 여기 있는 스몰 오메가에 대해서 x 값이 계산이 될 겁니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각각의 오메가에 대해서 x값이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각각의 오메가에 대해서 y값도 계산이 되겠죠? 지금 이거는 x의 그래프를 그린 거고요. 같은 방식으로 y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근데 y는 뭐 한 두세 개의 값을 갖는다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y 값이 이런 식으로 생긴다고 그러죠. 요거는 x고요. 요거는 y 값입니다. 그러면 이제 2의 x 기분 y 값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오메가의 여기 있는 오메가가 어떤 값으로 가는지 그걸 확인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일단 y 오메가 값을 계산을 해야 될 거고요. 여기가 뭐 간단하게 1, 2, 3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y 오메가 값을 계산했더니 1이네요. 그러면 요만큼이 y가 1이 되는 영역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던 확률 밀도 함수가 있을 텐데 그게 토탈 매스가 1이 아니에요. 그러면 1이 되도록 노멀라이제이션 컨스턴트를 바꿔줍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 확률 밀도 함수를 이용해서 평균을 계산해요. x의 평균을. 그러면 지금 이 부분만 보는 겁니다. x의 이 부분만 보는 거예요. 이 부분만 봐서 평균을 주는 겁니다. 평균을 계산해요. 그러면 평균을 계산을 했더니 여기라고 그러죠. 그러면 요 오메가가 y 오메가 값을 결정을 해주고요. 그러면 요 y 오메가 값이 요 영역을 결정을 해줘요. 요 영역을 결정을 해주고 그러면 그 영역에서 조건부 확률 밀도 함수가 나오고 그걸 이용을 해서 적분을 해주면 여기서의 적분값이나 여기서의 적분값이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로컬 에버리지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오메가가 여기에 있다고 그래보죠. 그러면 이번에는 y가 2가 되고요. y가 2가 되는 영역은 이 영역입니다. 그리고 대응되는 x 값들을 보면 이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주어지는 조건부 확률 밀도 함수를 이용을 해서 x를 평균을 계산을 해요. 그러면 한 요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요 오메가에 대해서도 요 값을 주고요. 요 오메가에서도 동일하게 요 값을 줍니다. 로컬 에버리지를 하는 거예요. 오메가가 여기 있다. 그러면은 y 값은 3이 됩니다. 그리고 대응하는 영역은 여기고요. 그러면 거기서 확률 밀도 함수를 조건부 확률 밀도 함수로 바꿔치기를 해주고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은 이 부분을 익스펙테이션을 걸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로컬 에버리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게 y 값이 이렇게
이게 y 값이 이렇게 변한다고 생각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거는 x 값입니다. 그러면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은 요 각각의 영역에서 x를 에버리지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요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의 의미가 뭔지 좀 그래픽하게 좀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이해가 되시면 이해가 된다고 얘기를 해 주시고, 이해가 안 되면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지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오메가 1이 y 값이 있을 거고요. 오메가 2가 y 값이 있을 건데, 이게 같다고 그러면 이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 값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레인지에 있는 임의의 두 포인트는 두 개의 포인트에 대해서 y 값이 같기 때문에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 값이 같아요. 여기에서도 임의의 두 개의 W1, W2를 보면 y 값이 같아요. 그러면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이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은 로컬리 에버리지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 이 그림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을 자유자재로 쓰는데 문제가 없어요. 오케이.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XY 좌표가 아니고 조금 더 제너럴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오메가고요. 여기가 X예요. X 그래프가 뭐 이렇게 있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게 오메가고요. 오메가가 주어지면 y 값이 결정이 나요. 그러면 그 y 값이 동일한 y가 되는 데가 여기라고 그러죠. 그리고 y 값이 세 군데가 있다고 그러죠. 이렇게. 그러면 이 점에서는 이 부분에서 로컬 에버리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로컬 에버리지를 하면 이 값으로 에버리지 값이 결정이 나는 거고요. 같은 방식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로컬 에버리지를 취하면 여기 어디선가 로컬 에버리지가 결정이 될 거고요. 여기도 이런 식으로 로컬 에버리지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가 y가 y0고요. 여기는 y가 y1, 여기가 y가 y2. 그러면 요게 지금 컨디셔닝을 해준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게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의 정의고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제가 PPT로 그림을 그린 건데 예를 들어서 페어 코인을 3번 던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X는 헤드가 몇 번 나왔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3개, 요거는 2개, 2개, 1개, 2개, 1개, 1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Y가 첫 번째 코인 플리핑이 헤드가 나오면 1, 그렇지 않으면 0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요 처음 4개가 첫 번째 코인 플리핑에서 헤드가 된 영역이고요. 요 나중에 4개가 첫 번째 코인 플리핑이 테일이 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하나의 영역이 되고 여기가 하나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을 하면 요 레인지에서 컨스탄트가 되고요. 빨간색이 그 다음에 요 영역에서 또 빨간색이 컨스탄트가 되겠습니다. 컨디셔널 베리언스라는 개념도 있는데요. 임용고시 문제에서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동일합니다. y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컨디셔널 베리언스라는 거는 여기 베리언스 계산할 때 보면 베리언스라는 건 x 빼기 2의 x 제곱을 해서 익스펙테이션을 계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요 익스펙테이션을 계산하든가 요 익스펙테이션을 계산하든가 주어진 PMF 혹은 PDF를 이용해서 계산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 컨디셔닝이 들어가면 익스펙테이션 계산이 다 주어진 conditional probability density 펑션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적분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 적분을 여기 베리언스 계산할 때 여기에 적분, 여기 적분이 걸리는데요. 요 적분 다 PMF, 주어진 PMF 혹은 PDF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데요. 컨디셔닝이 되는 경우에는 적분 계산할 때 컨디셔널 PMF 혹은 컨디셔널 PDF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베리언스가 세컨드 모멘트 빼기 퍼스트 모멘트 스퀘어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여기 적분 계산할 때 컨디셔널 PMF 혹은 컨디셔널 PDF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여기도 적분이 걸려 있죠. 마찬가지로 컨디셔널 PMF, 컨디셔널 PDF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y가 이렇게 주어졌을 경우에는 요건 숫자지만 요것도 y가 특정이 되지 않으면 랜덤 베리어블입니다. 동일한 방법이에요. 오메가가 주어지면 y 값이 결정이 되고요. 그러면 요 y 값이 결정이 되면
컨디셔널 PMF 혹은 컨디셔널 PDF가 결정이 납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용을 해서 적분을 해서 베리언스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혹은 요렇게. 예, 그런데 요거에 대해서는 깊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임용고사 문제 요 부분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아까 얘기한 비디오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근데 왜 우리가 컨디셔널 PMF,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 컨디셔널 베리언스를 계산을 하냐 하면 요 6번, 7번 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6번, 7번 성질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x의 기대값을 계산을 하나 먼저 y에 대해서 컨디셔닝을 해서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을 계산을 해서 요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이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그랬어요. 그 랜덤 베리어블의 익스펙테이션을 계산하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x의 익스펙테이션을 직접 계산하는 것보다 이렇게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을 계산을 해서 y가 어떤 특정한 값을 갖는다고 생각을 해서 x의 기대값을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y를 랜덤 베리어블로 생각을 하면 이게 랜덤 베리어블이 되고 그거의 익스펙테이션을 계산하면 동일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을 이야기하는 이유예요. 베리언스도 동일합니다. 베리언스 자체를 계산하는 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컨디셔널 베리언스 계산하고요.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 계산하고 컨디셔널 베리언스의 익스펙테이션 계산하고요.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의 베리언스를 계산합니다. 이것도 랜덤 베리어블이고 이것도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그래서 컨디셔널 베리언스에 대해서는 익스펙테이션을 계산하고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에 대해서는 베리언스를 계산해서 더하면 오리지널 베리언스가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요 항도 양수고 요 항도 양수예요. 왜냐하면 요 컨디셔널 베리언스라는 것도 어차피 일종의 베리언스를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이용해서 베리언스를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게 랜덤 베리어블이긴 하지만 양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의 랜덤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요 적분값도 양수입니다. 마찬가지로 요거는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그거의 베리언스는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양수고 요것도 양수예요. 그래서 요 둘 중에 하나를 떨어뜨리면 베리언스의 로어 바운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이 만족하는 성질이 몇 개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 계산하다 보면 이런 성질들이 필요해요. 오케이. 첫 번째 성질은 우리가 익스펙테이션의 성질 이런 걸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것과 동일한 프로퍼티입니다. 인터프리테이션도 동일하고요. 두 번째 성질은 익스펙테이션이 이런 걸 만족을 하고요. 그것과 동일한 인터프리테이션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4번, 5번이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에 특화된
케이스인데요. 이거는 GY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다 오메가를 집어넣으면 그게 요 Y 값을 고정을 해줘요. 요거를 Y라고, 스몰 y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레인지는 어떤 레인지냐면 여기가 여기 오메가입니다. 여기가 y가 스몰 y인 레인지예요. 그런 영역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영역에서 gy 값을 보면 gy 값이 gy로 상수예요. 그러니까 이 영역에서 로컬 에버리지를 취하면 요거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gy고요. 여기를 보면 gy에 오메가를 집어넣으면 y 값이 결정이 되고요. 요게 y 값을 결정을 해주고요. 그게 y였죠. 요겁니다.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요거가 들어오면 요게 주어지면 요거는 상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분을 하나 안 하나 똑같습니다. 에버리지를 취하나 안 취하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그림을 여러 번 그렸던 겁니다. 그림을 다시 한번 요 경우에 특정을 해서 그림을 그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오메가고요. 여기 gy를 그리겠습니다. gy를 이렇게 그리는데 y가 어떤 값을 가져요. 그러니까 여기가 y가 y0, y가 y1, y가 y2 이렇게 갖는다고 그러죠. 그러면 요 각각의 영역에서 이 gy 값이 이렇게 생기지가 않았어요. 각각의 영역에서 상수입니다. 여기서 상수고요. 여기서 상수고 여기서 상수예요. gy 값이 이렇게 생겼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로컬 에버리지를 하나 안 하나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로컬 y를 하나 안 하나 동일해요. 왜냐하면 요 각각의 스몰 요 서브셋에 대해서 로컬리 봤을 때 컨스턴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을 하나 안 하나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요 그림이 이해되시면 이해된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이해가 안 되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지. 오케이.
다음에 네 번째 성질은 이 y가 주어지면 y가 주어졌다는 거는 여기 y가 어떤 요 영역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요 영역에서 그 영역에서는 로컬리 컨스탄트예요. 컨스탄트입니다. 그 영역에서는 컨스탄트예요. 다른 영역에서는 컨스탄트가 다른 영역에서는 다른 값을 갖지만 요 특정한 영역에서는 요 gy가 컨스탄트입니다. 그래서 2번과 마찬가지 로직으로 이게 밖으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y 값이 주어지면 이 오메가에서 요 영역이 주어지는 거고요. 그 영역 하에서는 요 영역 하에서는 요게 컨스탄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분할 때 요게 밖으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4번이 그런 뜻이고요. 5번은 뭐냐면 x하고 y하고 독립이라고 그래보죠. 그러면 y가 어떤 값을 갖던 요거는 오리지널 컨디셔널 PMF가 오리지널 PMF랑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y가 어떤 값을 주든 요 컨디셔널 PMF가 오리지널 PMF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컨디셔널 PMF를 이용해서 expectation을 계산을 하나 오리지널 PMF를 이용해서 expectation을 계산하나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성질은 제가 요 밑에다 증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6번 성질은 제가 증명을 여기다 해놨는데 그림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림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리지널리 x가 이렇게 생겼다고 그러죠. 그리고 y에 의해서 이렇게 쪼개진다고 그러죠. 여기는 오메가고요. 그러면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은 로컬 에버리지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이게 2의 x 기분 y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적분을 하나 오리지널 랜덤 베리어블을 적분하나 동일하다는 겁니다. 오리지널 적분한 게 이거고요. 로컬 에버리지 한 걸 적분한 게 이겁니다. 이 두 적분값이 같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가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을 계산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 두 개를 보겠습니다. 요 문제하고 요 문제인데요. 요거는 2009년도 문제네요. 요거는 2015년 문제네요.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오케이. x하고 y는 독립이고요. 같은 density 펑션을 갖네요. 그러니까 x하고 y는 iid입니다. iid고 density 펑션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density 펑션이 주어졌으니까 density 펑션부터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군요. 0하고 1에서만 0이 아니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density 펑션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y가 x와 x 스퀘어 사이에 있을 확률을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x는 0하고 1 사이이기 때문에 x 스퀘어가 더 작은 숫자입니다. 요거를 계산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x하고 y를 랜덤하게 뽑았어요. 그랬을 때 y가 x하고 x 스퀘어 사이에 있을 확률을 계산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조금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 세팅으로 하겠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노테이션을 조금 바꿔야 되는데요. A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익스펙테이션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디케이터 A는 뭐냐면 랜덤 베리어블인데 A가 발생을 하면 1을 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0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A가 발생을 하면 1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0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 랜덤 베리어블은 1 아니면 0이고요. 요거의 익스펙테이션을 계산을 해보면 1 곱하기 그렇게 될 확률 0 곱하기 그렇게 될 확률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P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확률을 expectation 형태로 표현을 한 겁니다. 요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확률이고요. 그러니까 좀 전에 봤던 사건이 요 사건이에요. 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expectation 형태로 표현을 한 겁니다. 요게 빅 스텝이에요. 그러니까 확률을 계산을 하는데 그 확률을 expectation 형태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요 expectation을 x가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expectation을 걸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보면 심플해요. 왜냐하면 x가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요걸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가 되면 이해가 된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이 부분이 제일 크루셜합니다. 그러니까 요 확률을 인디케이터 펑션을 이용을 해서 expectation 형태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 expectation을 계산을 할 때 x가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먼저 계산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x에 대한 인테그랄을 할 거예요. 다른 문제도 동일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확률을 계산을 하는데 그걸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으로 계산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확률이라는 걸 인디케이터 펑션의 적분 형태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expectation은 conditional expectation을 계산하고 그거의 expectation을 계산하는 형태로 지금 이 스텝이 제일 중요한 스텝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계산입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 오케이. 여기까지가 메인 스텝이고요. 그 밑에는 그냥 단순 계산입니다. 예, 그러면 이해를 어느 정도 하신 것 같으니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x가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x가 주어져 있은 상황에서 그 상황 속에서 요 인디케이터 펑션을 인디케이터의 expectation을 계산을 하는 거고요. 인디케이터의 expectation이라는 건 결국은 확률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a는 요겁니다. 그러면 x가 주어져 있을 때 a가 발생할 확률이라는 거는 요게 고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어져 있어요.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때 y가 요 주어진 두 숫자 사이에 있을 확률은 density 펑션을 적분하는 거죠. x 스퀘어부터 x까지 fs ds. fs 요 f라는 거는 2s네요. 2s입니다. density 펑션 형태로 쓰죠. 그러니까 x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0.3부터 0.7까지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y가 요 두 숫자 사이에 있을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여기서 여기 0.3, 0.7 요 적분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요게 2s고요. 엔티데리버티브는 s 스퀘어고, 그러면 요 적분 계산을 하면 s 자승에 x 들어가고 x 자승 들어가니까 x 스퀘어 빼기 x 4승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요거는 2의 x 스퀘어 빼기 2의 x 4승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그럼 다 됐어요. 이제 요것만, 그러니까 x의 세컨드 모멘트하고 x의 포스 모멘트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x의 세컨드 모멘트는 0부터 1까지 x 자승 곱하기 그렇게 될 확률은 2x예요. 2x dx. 여기가 원래 마이너스 인피니트부터 인피니트까지 적분인데 density 펑션이 0, 1 사이에서만 이렇게 주어져 있고 나머지는 제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0하고 1 사이에서만
적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세컨 모멘트고요. 포스 모멘트는 0부터 1까지 x 4승 곱하기 density function dx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요거 계산을 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메인은 이겁니다. 여기까지 할 수 있으면 나머지는 기계적으로 계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밑에 부분은 그냥 기계적으로 계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디테일하게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노트에는 계산을 해놨을 거예요. 노트에도 계산을 안 해놨네요. 어지간히 계산하기 싫었나 봅니다. 여기도 계산을 안 해놨어요. 오케이. 요 6번 문제도 동일한 문제입니다. 6번 문제도 동일한 문제예요. 단지 시츄에이션만 조금 바뀐 거예요. density 펑션도 똑같네요. 잠깐만요. x하고 y가 독립이고요. xy의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주어진다. 이거 좀 전에 봤던 density x의 density는 아까 좀 전에 봤던 density 펑션하고 동일하고요. y의 density 펑션은 바뀌었네요. y는 0하고 1 사이에서 유니폼하네요. 그래서 좀 전에는 IID였고 density 펑션이 이렇게 주어졌었는데 이번에는 x하고 y의 분포는 달라요. x는 좀 전에 봤던 density랑 동일하고요. y는 0하고 1 사이에서 유니폼하네요. 그리고 독립이에요. 그랬을 때 x 오버 y의 가우시안 브래켓을 씌운 거를 캐피탈 M이라고 했을 때 M이 2일 확률을 구하라 그런 뜻이고요. 그러면 M이 2라는 거는 x 오버 y 가우시안 브래켓이 2라는 거고요. 그 얘기는 x 오버 y가 2. 얼마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x 오버 y가 2부터 3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m이 2라는 거는. 그러면 그거는 x 2y 3y x하고 y는 양수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x하고 y는 0하고 1 사이에요. 다. 그러면 probability m이 2라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랑 동일한 패턴으로 이 사건을 A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인디케이터 펑션의 expectation이고요. 이번에는 y가 주어져 있다고 치고 그 상황 속에서 인디케이터 펑션의 expectation을 걸어주고 그 다음에 적분을 걸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거는 y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y가 주어져 있고 그랬을 때 x가 요 density 펑션을 갖는 거고요. 그러면 그 확률은 y가 뭐 0.1이라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여기는 0.2고요. 여기는 0.3이에요. 거기 그랬을 때 x가
요 expectation인데 컨디셔닝으로 다시 쓰죠. 확률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y는 고정이 됐다고 치고요. 요게 고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가 고정이 된 거고요. 그랬을 때 x가 요 두 레인지 사이에 있을 확률은 요 density 펑션을 요 레인지에서 적분을 하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인테그랄 2y부터 3y까지 density 펑션이 2x입니다. 요걸 적분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ES는 이렇게 되고 3y, 2y 하면 9y 스퀘어 마이너스 4y 스퀘어니까 5y 스퀘어겠네요. y 스퀘어의 expectation. 그러니까 5 곱하기 2의 y 스퀘어가 되는. 오케이. 그래서 y 스퀘어만 계산을 하면 되고요. 2의 y 스퀘어는 y 스퀘어 곱하기 그렇게 될 확률. 근데 요 y가 density 펑션이 0하고 1에서만 0이 아니고요. 나머지는 0이기 때문에 여기가 0하고 1 사이의 적분으로 바뀔 거고요. 그리고 0하고 1 사이에서는 density 펑션이 1입니다. 이게 1이에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 6번 문제도 결국은 동일합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메인이에요. 여기까지가 메인이고 나머지는 계산입니다. 단순 계산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시면 이해가 됐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지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 오케이. 아까 출석에 문제 있다고 한 사람 있지 않았나요?
아까 출석에 문제 있다고 누가 그런 것 같은데. 오케이. 그래서 그 임용고사 문제는 여기 보시면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 관련된 문제가 5문제가 있었는데요. 3문제가 동일한 문제고 2문제가 동일한 문제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단순한 문제들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고요.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여기서 핸들링하는 문제 를 하려고 그랬더니 제가 익스포넨셜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설명한 적이 있나요? 설명한 기억이 별로 없는데. 요거는 넘어가고 그 마이너 프로블럼 그 광부 문제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거만 이해를 하면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은 충분히 이해한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요 광부 문제는 요런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광산에 갔어요. 광산에 갔는데 뭐 인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쪽 지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광산에서 사고가 났고요. 그래서 이제 탈출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 앞에 3갈래 길이 있어요. 1번 길이 있고요. 2번 길이 있고 3번 길이 있어요. 근데 1번 길은 3시간 후에 탈출에 성공을 합니다. 3시간 후에. 근데 2번 길은 5시간 헤매다가 제자리로 돌아와요. 3번 길은 7시간 헤매다가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지역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1, 2, 3 중에서 하나를 랜덤하게 선택을 합니다. 같은 확률로. 그래서 그 1번 길을 선택하면 럭키한 케이스고요. 2번이나 3번을 선택을 했으면은 원상복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시간, 7시간 헤매고 난 다음에는 그 전에 자기가 선택한 길을 기억을 못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번을 선택을 했는데 그 다음에도 2번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력이 없습니다. 물론 5시간이나 7시간 터널에서 헤매면 기억을 할 수가 없을 거는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선택을 기억을 못한다는 게 첫 번째 가정이고요. 가정 1은 기억력이 없어요. 기억력이 제로입니다. 처음에 선택한 길이 뭔지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 3번 길을 선택을 해서 고생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3번 길을 선택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사람이 기억력이 제로라고 가정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에요. 7시간 헤매고 나면 그 전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날 개연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가정은 뭐냐면 이 사람의 체력은 슈퍼맨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3번 길을 선택을 해서 7시간 걷고 나면 그 다음에 3번 길을 걸으면 7시간이 더 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일한 시간이 걸린다고 가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가정을 합니다. 이 사람이 기억력은 없어요. 하지만 체력은 만땅입니다. 그 가정 하에서 캐피탈 T를 exit time이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지나야 탈출을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X는 first choice라고 하겠습니다. 처음에 1번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2번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3번 길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X가 1이라고 그랬을 때 이 기대값은 어떻게 되나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X가 1이에요. 그러니까 저가 1번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1번 길을 선택을 했을 때 평균적으로 엑시트 하는데 얼만큼의 시간이 소비가 될까요?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세요. 1번, X가 1이라는 거는 저가 1번 길을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만큼 지나야 저가 태양을 볼 수 있나요? 네? 1번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1번 길, 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몇 시간 걸려요? 예, 3시간 걸립니다. 3시간. 자, 지금부터 트리키한 퀘스천입니다. 처음에 저가 2번 길을 선택을 했어요. 처음에 2번 길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엑시트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이 번 길을 선택을 하면 일단 5시간은 먹고 들어가야 돼요. 2번 길을 선택을 하면 일단 5시간은 허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릴 거냐 하는 게
2번 길을 선택을 하면 일단 5시간은 먹고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3번 길을 선택을 하면 동일한 로직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2의 tx는 3이거나 5 플러스 2t거나 7 플러스 2t입니다. 그런데 각각이 x가 1, 2, 3일 때 생기는 거고요. 확률이 1, 2, 3이 각각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랜덤 베리어블인데 요 세 개의 숫자를 갖는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그림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여기가 오메가고요. 여기 t입니다. 근데 x는 여기가 x가 1이고요. 여기가 x가 2, 여기가 x가 3이에요. 그러면 x가 1이면 여기는 상수가 되겠습니다. t는 3으로 상수가 되겠어요. x가 1이면 x가 1이면 3시간 뚜벅뚜벅 걸어가면 태양을 봐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x가 2일 때 여기서 에버리지 아웃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x가 3일 때 에버리지 아웃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x고, t고, 이게 t고, 요 로컬 에버리지 한 게 요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세 개의 숫자를 가져요. 요거, 요거. 그러니까 요거를 갖고요. 각각 확률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t의 expectation이나 요 conditional expectation의 expectation이 동일해요. 그래서 t의 expectation이나 이 conditional expectation의 expectation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요거는 3을 가질 수가 있고요. 확률이 3분의 1. 5 플러스 2t를 가질 수가 있고요. 확률이 3분의 1. 7 플러스 2t를 가질 수가 있고요. 확률이 3분의 1입니다. 근데 요 2t, 요 2t가 캔슬이 돼요. 그래서 3분의 1 2t는 3 곱하기 3분의 1 플러스 5 곱하기 3분의 1 플러스 7 곱하기 3분의 1. 그래서 3분의 1 캔슬 되면 2t는 357 더하면 15시간이 되겠습니다. 요 계산이 이해되면 이해된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신기하죠?
저가 학부에 강의한 거에 보시면, 베리언스도 계산을 해놨어요. 베리언스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단지 계산이 좀 지저분할 따름이지, 기본적인 로직은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 베리언스 이렇게 컨디셔널 베리언스를 계산을 해보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ET가 15죠? 그러니까 ET가 15니까, ET 기분 X는 3이거나, ET가 15입니다. 그러니까, 5를 더하면 20이 되고요. 7을 더하면 22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이 이렇게 생겼어요. 네, 컨디셔널 베리언스를 뭐 다 계산을 하지는 않을 거고요. 기본적인 아이디어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얼마가 될까요? (1번을) 선택을 하면 3시간 후에 햇빛을 보고요. 2번을 선택을 하면 5시간 후에 원상복구되고 3번을 선택을 하면 7시간 후에 원상복구가 돼요. 그랬을 때 1번 길을 선택을 했을 때 exit time의 베리언스는 어떻게 될까요? x가 1일 때, x가 1이에요. 그때 exit time의 베리언스는 어떻게 될까요? 자, 보세요. x가 1이에요. x가 1이에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전체 다 보는 게 아니고요. 여기 오메가 전체를 다 보는 게 아니고 x가 1인 상황에서만 보는 겁니다. 그때 t, 그러니까 여기는 보는 게 아니에요. t의 분포는 여기가 3이에요. 그러면 이 랜덤 베리어블의 베리언스는 어떻게 되나요? 랜덤 베리어블이 상수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t는 3입니다. 그러면 3이라는 랜덤 베리어블의 베리언스는 얼마인가요? 0이에요. 0입니다. 0입니다. 오케이.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x가 2인 경우에 t는 어떻게 생겼냐면 5 플러스 something
O 플러스 something인데 이 something의 분포가 t의 분포랑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t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 상수는 있으나 없으나 베리언스에 문제가 컨트리뷰션이 없어요. 그러면 요거의 베리언스인데 요거의 분포는 t의 분포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요 베리언스 t입니다. 예, 같은 로직으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variance t given x는 0이거나 variance t거나 variance t거나 그리고 확률은 각각 probability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variance x는 conditional variance t는 conditional variance given x의 expectation 플러스 variance of conditional expectation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요거를 계산을 한 거고요. 그거의 expectation은 2 over 3 variance t예요. 그래서 variance t는 요거 플러스 요건데 요거는 요렇게 되고요. 요거는 아까 여기 계산을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의 베리언스를 계산을 하려면 expectation이 필요하고 expectation은 ET랑 같고 요거는 아까 15였고요. 요거의 expectation은 first moment라고 하겠습니다. second moment는 스퀘어 해서 썸을 하면 됩니다. 3의 스퀘어 곱하기 2분의 1, 3분의 1 20의 스퀘어 곱하기 3분의 1, 22의 스퀘어 곱하기 3분의 1. 그러면 여기 요거의 베리언스는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가 세컨드 모멘트고 요게 퍼스트 모멘트니까 요거 빼기 요거의 스퀘어 하면 요거 값은 계산이 될 겁니다. 요 계산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요거 베리언스 하고 요거하고 캔슬이 되면 3분의 1 베리언스 t 이퀄 요거 계산이고요. 그러니까 베리언스 t는 3스타가 되겠네요. 오케이? 예, 그래서 요거 계산은 여기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요 랜덤 베리어블의 베리언스를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요거의 평균은 계산을 했어요. 평균은 15라고. 요거의 평균은 ET랑 동일하고요. 요게 15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거의 베리언스를 구하려면 세컨드 모멘트만 구하면 돼요. 요 세컨드 모멘트는 요거의 제곱 곱하기 그렇게 될 확률, 요거의 제곱 곱하기 그렇게 될 확률, 요거의 제곱 곱하기 그렇게 될 확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베리언스를 계산을 하면 여기 expectation은 15가 됐고요. 요거 계산을 하면 베리언스는 218이 되는군요. 이렇게. 예. 그래서 요 부분이 이해가 조금 안 된다 그러면 제가 학보 강의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계산을 해놨거든요. 그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을 사용을 해서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을 사용을 해서 핸들링하는 문제 5개를 소개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3문제가 동일한 문제고요. 나머지 2문제가 동일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컨디셔널 베리언스는 안 물어보는 것 같아요. 조금 내용이 좀 있어서 컨디셔널 베리언스 부분은 다루지 않는 것 같고요.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 부분에서 문제가 5개가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3개가 동일한 문제고 2문제가 동일한 문제였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종료를 할 거고요. 예, 출결에 문제 있으신 분들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